자,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맞죠?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이거죠. 연립 2차가 되겠다는 게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2 때 연립방정식 직역도록 했었는데, 직역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자,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우리가 배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간법이랑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여기서 들은 애가 없을 것 같지만은, 자, 가간법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간법만으로만 보통 풀어요. 대입법 잘 안 쓰고요. 맞지? 가간법만 알아도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왜 대입법을 배워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중2 때 하는 말이 그거 고등학교 때 써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가간법이 안 돼요. 가간법이 안 되니까 대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가간법 하는 공통근이라든지 그런 건 있지만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법으로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대입법을 중2 때 이미 배우는 거예요. 몰라도 중2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었지만. 맞죠? 그래서 가간법은 오히려 안 쓰고 대입법을 여기서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법을 쓸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연립 2차 방정식이 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연립 방정식인데 1차랑 2차를 연립하는 방정식,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원래라면은 이 두 개 더 복잡한 건데 그건 교육관에서 빠졌으니까 여러분한테 남는 거 이거 두 개거든요. 그럼 푸는 방법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 1차를 2차랑 연립시킬 때는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 x는 어쩌고저쩌고 y 플러스 뭐식 이런 식으로 하던가 1차니까, 아니면 y는 어쩌고저쩌고 x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로 바꾸던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바꿨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어떻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 두 개에서 대입을 했으니까 문자 하나로 바뀌니까 뭐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죠. 맞지?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근 두 개가 나오면 당연히 얘를 대입해서 y가 두 개 나왔다 치자. 그럼 x도 두 개나 나오고, 맞죠? 이거 대입해가지고 x가 두 개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 x의 값에 따라서 y도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이게 해가 어떻게 나오겠다? 두 쌍이 나오겠죠. x가 뭐식이 y도 따라서 여기 뭐식이 이렇게 두 쌍이 나올 거예요. 맞죠? 두 쌍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1차를 2차에다 대입을 하니까 2차 방정식 푸니까 두 쌍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럼 봐봐. 여기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해가 두 쌍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연립을 한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면은 연립 방정식도 해가 한 쌍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립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립 방정식도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또 뭐가 나와요? 직역도록 나와요. 판별식이 여기서도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대놓고 이렇게 되겠네. y는 x-5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1차랑 2차인데 이건 친절하게 y를 x-5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y에다가 어떻게 x-5를 대입을 하라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에다가 x-5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되겠죠. 당연히 괄호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13이에요. 그렇죠? 자, 넘겨서 2로 바로 나눌게. 2x제곱 마이너스 10x 2로 나누고 넘기면 10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를 구해보니까 x가 2 또는 3이 나와요. 맞지? 그 해가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아까 뭐랬어요? x가 두 개 나왔으니까 y도 따라 두 개 나올 거예요. x가 2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x가 2면 y가 마이너스 3,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오겠다 이 말이죠.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차피 절대값 더한 건 5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면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했으니까 답은 어차피 5 하나밖에 안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1143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유형이에요. 같은 유형입니다. 자, 두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A 때문에 이거 못 풀어요. 요거는 B 때문에 이거 못 풀어요. 해를 못 구해봤지. 근데 해를 구했더니 어떻게 서로 같대요. 그때 자연수 A,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이거 해를 구해서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맞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해가 3이랑 2가 나온다. 그럼 3이가 나온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3이가 나오겠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이 해는 4개가 싹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가 존재를 하는 거죠. 공통인근이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 이거랑 요거 두 개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잖아, 맞죠? 이거 두 개가 공통으로 가지는 근을 찾으면은 여기랑 여기 대입했을 때 나오는 AB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연립하면 두 개가 나오니까 AB도 두 개씩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AB가 무슨 말? 자연수다라는 말을 제한을 걸어놓은 거야. AB를 구할 수 있게. 맞죠? 한번 봐봐. 그래서 자, 요거랑 요거 연립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11과 자, 요거는 그냥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x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한 문제 정리해야 된다 했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에 y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는 x를 y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했을 텐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니까 3 곱하고 플러스 1에다가 3 곱해서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로 바로 나눌게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니까 3x.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인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해를 구하니까 x가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y의 값을 따라서 x가 1일 때는 y가 2가 나올 거고요. 맞죠? x가 마이너스 3면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되겠죠? 그러면 얘가 공통이 되냐 얘가 공통이 되냐는 요거 두 개 조건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랑 여기에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성립하는 AB는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1과 2를 여기 넣었어. 그러면 1 넣으면은 1 플러스 2 넣으면은 4에 2는 9 이렇게 되죠. 맞지? 됐죠? 그럼 이때 A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X에다 2 넣고 Y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X에다 1 넣고 Y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B는 3이다 해서 이렇게 AB 구할 수 있죠. 맞지? 그럼 요걸 넣어볼게요. 이번에 요걸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9A가 마이너스 7 그럼 A는 마이너스 9분의 7 이것도 해는 될 수 있지만 자연수 AB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공통으로 들어간 해가 아니겠다 이 말인 거죠. 문제에서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AB가 자연수가 되려면 A랑 2랑 A가 2, B가 3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1147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푸는데 x랑 y의 개수가 1이 없어.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면은 x를 예를 들어 y로 바꾸면 x는 2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y를 바꾸면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대입해야 되고 분수식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차랑 1차를 연립하는 방법을 한번 배웠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유형 20번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연립 1차에서 요거를 유형 20번이랑 연결 지어야 되거든요. 자, 1157번 바로 갈게요. 페이지 245쪽 x-y를 2k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자, 이 연립 방정식을 풀었더니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대요. 자, 우리가 몇 개 풀어봤지만 해를 구하면 두 쌍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왜? 문자를 대입해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두 쌍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봐봐.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y를 x-2k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뭐 x를 y 2k 플러스 y를 하는 상관없고요. 난 x는 편해가지고 자, y를 x-2k로 뒀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y에 x 마이너스 2k 플러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2k를 대입을 하면 요거 풀면은 해가 두 쌍이 나오기 때문에 왜 2차 방정식이잖아. 해가 두 개가 나오니까 x, y가 두 쌍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가 문제가 뭐라고? 해가 오직 한 쌍이 나와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이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해가 하나만 나와야 돼. 그쵸?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무슨 말? 판별식이 0이겠다. 아니면 완전제곱식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3k제곱은 3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오케이 이거 사라지고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2kx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3은 0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그럼 얘가 해를 하나만 가지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 가능하죠. b-가 마이너스 k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한 개 0이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k 제곱이 마이너스 3 그래서 k 제곱이 1이죠. k 제곱이니까 k가 뭐가 가능하다? 풀마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답은 1로 쓰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그 말은 1160번이랑 이거랑 어떻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다 이 말인 거고요. 그렇죠? 숫자만 다르죠. 1160번이랑. 그 다음에 1158번. 자, 이번엔 연립해서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실근을 가지니까 뭐 1158번에 위에 거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는 2x-3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죠? 그거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대입해서 그게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정리를 하라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59번은 뭐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수인 해가. 그 말은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표현을 되는 거고요. 그렇지. 똑같은 문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분할 줄 알죠? 그냥 실근을 가진 조건과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진 조건. 그냥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맞지? 그냥 서로 다른 주식은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1161번에 실수인 해가 존재를 한다. 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유형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18번은 뭐냐면 얘들아 요거예요. 2차랑 2차를 연립을 할 거예요. 2차랑 2차를 연립할 건데 자, 요건 연립 방정식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2차랑 2차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럼 예를 들어 위에 게 x-2y 뭐 2y-3x 2x-3y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칩시다. 됐죠? 그러면 이게 0 되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2y가 되던가 또는 2x가 3y가 돼야 되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맞죠? 이 또는이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 요거를 이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던가 이거를 대입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어떻게? 여기서 해가 몇 쌍 나와서 대입하면 두 쌍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것도 여기다 대입하면 해가 몇 쌍 나와요? 두 쌍 나오겠죠. 그러니까 2차랑 2차를 연립하면 기본적으로 해가 몇 쌍이 나오겠다? 4쌍이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2차랑 2차 연립을 했을 때 1차랑 2차 연립하면 두 쌍이니까 2차랑 2차를 연립하면은 당연히 두 배가 돼서 4쌍이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4쌍이 나올 텐데 뭐 해가 3쌍이 나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4쌍이 나오는데 2쌍만 나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허근을 가지는 판별식이 되겠다. 이런 식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인수분해가 되냐라고 하면 바로 T가 나요. 문제에서. 하나는요, 는 0, 하나는 어떤 숫자 적혀 있어요. 그럼 는 0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생각하셔요. 왜? 봐봐, 여기 는 숫자 적혀 있다, 세 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못 한단 말이야. 그쵸? 맞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0이 붙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상수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인수분해가 되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보자. 그러니까 1148번을 보면 딱 기본적인 형태죠.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은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18.
맞죠? 2차랑 2차 연립할 건데 둘 중에 2차랑 2차 연립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했죠?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위에 거라고요. 능령이니까. 맞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위에 거 인수분해해요. 자, 이거 4y랑 y랑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4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x는 뭐라고? 4y라 하던가 또는 x는 뭐라고 하던가 마이너스 y라고 하던가. 맞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x를 4y라고 한번 해봅시다. x에서 4y 대입했어요. 16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18. 그러면 18y 제곱은 18이니까 y 제곱이 1. 그쵸? 그러면 y가 뭐가 나와요? 풀마이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러면 y가 1이면 자 x가 4y니까 얘는 맞죠? y가 1이면 x는 4.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해가 여기서 두 쌍이 이미 나왔어.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 x에다가 마이너스 y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y를 제곱한 y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18 이렇게 됐죠. 그럼 y제곱이 얼마? 6이니까 y가 뭐가 나온다? 풀마 루트 6. 여기 루트 6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6이거나 y 값이. y가 루트 6이면 당연히 x가 뭐겠어? 마이너스 루트 6일 거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x는 루트 6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가 몇 쌍? 두 쌍이 나오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해가 총 4쌍이 나오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xy의 최소값이니까 x 곱하기 y를 해보면 자, 이거 곱하면 4, 이거 곱하면 4,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x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자, 1151번을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봅시다. 이런 문제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땐 가관법과 대입법밖에 없는데, 맞죠? 중2 때는 가관법만 써도 충분했지만 고1 때는 대입법만 써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런데 그 대입법이 안 되는 애가 예외적인 상황.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건데 이 문제는 그거예요. 자, 2차랑 2차 연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죠.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고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맞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관법을 통해 연립방정식을 푸는 특수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평범한 학교에서는 이거를 손대지도 않을 겁니다.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자, 그럼 둘 다 연립이, 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가관법으로 문자 하나를 지워야 돼요. 2창을 지우든지 1창을 지우든지 상수항을 지우든지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요거를 봐봐. 뭐 예를 들어 y제곱을 없애고 싶다. 그럼 y제곱을 없애면은 이거 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빼면은 y까지 사라진 것까지 보여요. 맞죠? 맞지? 아니면 대입법으로 생각해도 돼. x제곱에다가 어떻게? 아니 x제곱을 뭐라고 해도 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x가 남아있으니까 좀 골치 아프잖아.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경험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교육과정에서 빠졌냐면 딱 메뉴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때마다 하는 방식 앞에 거 우리가 딱 어떻게 하는지 정해져 있었잖아. 맞죠? 이런 경우는 뭐 상수항을 없앨지 2창을 없앨지 1창을 없앨지마다 문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바로 뺀다 해볼게. 바로 빼볼게. 바로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플러스 x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쵸? 맞지? 그러면 y가 깔끔하게 사라지고 x만 하나 남았죠. 바로 빼니까. 그래서 넘겨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여기까지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 또는 y가 2가 될 거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여기다 대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y가 1 또는 2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일 수도 있지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x가 2일 때, 자, x가 2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4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맞지? 맞죠? 그러면은 근의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거 우리가 y 값을 구해보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h 하면은 음수인 친구잖아, 맞죠? 그럼 이게 y 값이 뭐예요? 실수인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은 x가 2일 때 y 값이 나오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라 이 말인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그럼 x랑 y가 될 수 있는 게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만 남았죠?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그 답은 5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과정에 없어요. 이게 책이 조금 모든 내용들을 다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보통은 이거 학교에서 안 하긴 합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친구예요. 1차, 2차, 2차. 1차랑 2차를 연립하냐, 2차랑 2차를 연립하냐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친구의 방정식입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되게 어려워하고 조금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잘 들어야 돼요. 조금 복잡합니다. 자,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연립방정식에서 대칭식은 x랑 y의 자리를 바꾸어도 같은 식이 x랑 y 자리를 바꿔봐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 xy는 12에 자연수인 해를 xy라고 하자입니다. 자연수란 말은 왜 하는 거야? 누가 봐도 6인데 그렇지. 자연수라고 하면 6이 말고 뭐 있냐, 맞지? 그렇죠. 근데 자연수라는 걸 모르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립방정식 풀어요. 이게 연립이 안 돼요. 왜? 2차랑 이것도 2차잖아, 맞죠? 근데 이거 한 문자 정리를 하면 y는 뭐 x분의 10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들어가면 x제곱 y제곱하면 x제곱은 144. 와, 씨, x제곱 곱해갖고 x4제곱 플러스 144는 40 x제곱 넘겨가고 거기자 이지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맞죠? 물론 못할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런데 얘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 x랑 y를 자리를 바꿔봐요. 자, x에다가는 y, y에다가는 x를 넣고요. y에다가는 x에다가는 y, y에다가는 x를 넣어서 식을 바꿔봤습니다. 이 바꿔도 식이 어떻게 돼요? 같죠? 위에 식 밑에 식, 요 왼쪽 식, 오른쪽 식 같잖아, 맞죠?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 대칭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 1155번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11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은 30.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y 역시. 자, 이것도 이거 연립 어떻게 해요? 연립 못해요, 이거는, 맞지? 저건 억지로라도 연립을 할 수 있지만 이건 그게 아예 안 돼요, 맞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자,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11인데 xy 자리 바꿨어. 그럼 y 더하기 x 더하기 yx인데 그래도 똑같죠? 그것도 xy 바꾸면 어떻게? y제곱 x 더하기 yx제곱 해도 원래 식이랑 같단 말이야, 그쵸? 이런 식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대칭식 뭔지 이해되겠어? 만약에 자, 그럼 대칭식을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무조건입니다. 100%. 자, 요거 두 개를 찾아야 돼요. x 플러스 y랑 xy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x랑 y를 찾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랑 xy를 찾는 거야, 맞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xy가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면 뭘 찾아야 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도 봐봐. 이거는 x 플러스 y랑 xy가 먼저 안 나와 있잖아, 그쵸? 이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냐? 찾는 건 둘째 치고, 그럼 찾아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x 플러스 y를 내 맘대로 u라고 한번 해볼게요. xy를
내 마음대로 V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 말은 X랑 Y를 합쳐서 U가 나오고 X랑 Y를 곱해서 V가 나온다라고 가서 찾았다 치면 어떠한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X, Y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X, Y라고 하면 지금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U T 플러스 V는 0이다. 이렇게 쓰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과 곱을 만들어낸 식이 되죠, 맞지?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X랑 Y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푼 거야. 예를 들어 봐봐. X 플러스 Y가 4예요. XY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정식 T에 대해서 두 분의 합과 곱이 4랑 마이너스 5가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찾았을 때 이때 두 근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Y라고 할 수 있죠. 두 분의 합이 4,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5 나오니까 맞죠? 그럼 이거 두 근 찾으면 어떻게 돼? T의 값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5가 되죠, 맞지? 그러면 XY가 마이너스 1 또는 5라는 말이 나왔죠. 어떻게? 이거 찾으면은 X랑 Y가 각각 마이너스 1과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두 분이 X, Y니까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대칭식은 무조건 X 플러스 Y랑 XY 두 개를 알아내야 돼요. 자, 여기는 X 플러스 XY가 나와 있죠. 그럼 뭘 찾아야 되겠다? X 플러스 Y를 찾아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찾겠다? 위의 식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X제곱 플러스 곱셈 명식을 통해 왜 이렇게 했어요? X 플러스 Y 찾으려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 XY가 얼마라고? 10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4는 40이니까 이항시키면 64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Y가 뭐이거나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문제를 잘 보세요. 얘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XY가 10이면 X 플러스 Y가 8일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생긴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왜? 자, 그러면 봐봐. 요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어떤 방정식이 두 분의 합이 8이고요. 두 분이 곱이 10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 방정식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0이다. 지금 여기에 두 분이 뭐가 돼요? xy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8이고 두 분의 곱이 1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되겠어? 그럼 t의 값 찾아보면 얘는 t의 값이 2 또는 6이고요. 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근을 xy로 한다 했으니까 t의 값이 xy잖아, 그쵸?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6일 수도 있고 x가 6일 때 y가 2일 수도 있고요.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가 몇 쌍이 나온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인 애를 알파베타라고 하자 했으니까 요렇게가 알파베타가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죠? 어떻게 한 건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짜증나게 한 1155원 같은 문제를 만들죠. 둘 중에 하나도 안 줘. 둘 다 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지. 자, 볼게요. 자, 여기서 x 플러스 y랑 xy가 다 모르죠. 그럼 이때 우리 어떻게 하자? x 플러스 y를 내 마음대로 u, xy를 v라고 두겠습니다. 식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위에가 u 플러스 v가 얼마? 11이 되고요. 그렇지? 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아?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잖아, 그렇죠? 그게 3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건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6 곱하기 v가 30이다 이렇게 되지. 되겠습니까? 자, 잘 봐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두 번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연립을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 얘들아. v는
11 마이너스 u 해갖고 여기서 대입하면 되지. 그럼 2차원식 풀면 되잖아, 맞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떠한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1이고 곱이 3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계산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 되겠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t의 값이 6 또는 5잖아,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 u랑 v가 6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요, 맞죠? 아니면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x 플러스 y랑 xy u가 6이면 v가 뭐라는 말이구나. u가 5면 v가 6이란 말이죠. 이렇게 두 쌍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되겠어? 그렇지? 지금 찾은 건 뭘 찾은 거야? u랑 v를 찾은 거야, 맞죠? 답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xy 찾으려면 이걸 또 풀어야 돼. 이거를 이제 연립표를 아까처럼 y는 6-x 해갖고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역시나 또 두분의 합과 곱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자 두분의 합이 6이고 두분의 곱이 5가 되는 경우 두분의 합이 5이고 두분의 곱이 6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단 말이에요. 대칭식으로. 그럼 이거 1, 5에 이렇게 2,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의 값이 뭐 여기서는 1, 5 여기서는 2 또는 3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x랑 y의 값이 x가 1일 때 y가 5일 수도 있고 x가 5일 때 y가 1일 수도 있고요. x가 2일 때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3일 때 y가 2일 수도 있다 해서 해가 총 이렇게 4쌍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서상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4개 다 적어야 되겠죠. 1,5, 5,1, 2,3, 3,2 4개를 써야 답이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칭식은 어떻게 푸는 건지 이해되겠죠? 반드시 x 플러스 y랑 xy 두 개의 값을 찾아서 그걸 근각예수관계를 통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줘라 라는 게 대칭식의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46번 246쪽 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의 풀이. 자, 공통인근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인데 교과서에 빠진 내용인데 역시나 문제를 내용에서는 없어도 문제 학교 책에 문제가 실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의 난이도가 너무 쉽지 않아요. 교과서 책의 난이도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거를 뭐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려우니까 어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학교 교과서에 있으면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공통근이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2차를 연립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건 여러분 딱 메뉴 정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라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레벨 3 문제 조금 복잡한 문제 하나 해봤잖아.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랑 똑같은 형태예요.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2차항이든 상수항이든 뭐 1차항이든 뭐든 없애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풀어내는 형태란 말이에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인근을 가질 텐데 그 공통인근이 뭔지 모르겠는데 연립을 해서 찾으려고 하면은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적당하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뭔 짓을 해가지고 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x 플러스 2m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5는 0이 공통인근을 갖는데요. 자, 얘랑 공통인근을 갖는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공통인근을 찾으려면 이거랑 공통인근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야 돼요. 맞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다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5는 0이다. 자, 이거 두 개 연립을 해가지고 x의 값을 찾으면 돼. 그렇지? 이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를 보면은 x에 대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중요해요.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그때 실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연립 방정식 중에서 공통인근을 찾을 거예요. 연립하면 근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냐? 둘 다 안 돼요. 그렇죠? 인수분해 둘 다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럴 때 어떻게 하랬어요? 가간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더하거나 빼거나 뭔 짓을 해가지고 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맞지?
근데 이건 너무 좀 티가 난다. 뭐 하면 되겠어? 식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다? 식 두 개를 빼면 이 창이 나라고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맞지? 자, 한번 빼볼게요. 자, 빼면 자,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n 되겠죠? 맞지? 그럼 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x 될 거고 마이너스 m을 뺐으니까 플러스 m 됐겠죠? 그 다음에 이거 뺐으니까 어떻게 돼? 2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됐니? 자, 딱 봐도 이건 뭐예요? 2로 묶었을 때 m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공통인수로. m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앞에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x 뒤에는 플러스 2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위에서 하나씩을 뺐더니 공통인수를 찾기 위해서 되겠니? 자, 그러면 m의 값이 뭐이거나 2거나 또는 x의 값이 2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이야. 맞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될 게 얘들아. 그러면 이것 쪽에 연립했으니까 공통인근이 2다? 맞을까? 장담은 못해요. 확인해봐야 돼요. 이게 둘 다 같은 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m이 2일 수도 있고 x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둘 다 확인했을 때 첫 번째 한번 봅시다. m이 2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 m이 2면 이 식이 뭐가 되어야 되나? x제곱 m이 2니까 4 빼기 2에서 2 m이 2니까 뭐가 되겠죠?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돼? m이 2라며 어이씨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같은 방정식이죠. 맞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에 어긋나요. 맞지? 그러면 당연히 m은 2가 되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더. 또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말을 했다 치자. 그럼 봐봐. m이 2면 될까? m이 2면은 봐봐. 이거 식이 같죠? 그럼 둘 다 근 두 개가 어떻게? 둘 다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죠. 맞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 있거든요. 여기는 없네. 아, 여기 있네. 1166번 보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맞죠? 이런 경우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두 개가 식이 같으면은 공통근이 두 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그래서 1166번에 나오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이 말과 1163번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이해되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m은 2가 안 되네.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맞지? 그럼 x가 2면 m이 얼마냐? 우리 2 대입해보면 되지. x 2 대입하면 4-2n 플러스 5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m이 얼마가 되겠다? 2분의 9가 되겠다 해서 m의 값까지 찾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1167번 여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활용 문제 알죠? 절대 귀찮은 거 반, 여러분 해야 되는 거 반. 유형 22번을 알아서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질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 나오는데 그거 오늘 하면 집에 못 가겠네. 오늘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부정방정식 유형 23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짜 책 두 개 다 읽어야 되겠네요. 1번, 2번. 오케이.